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 5번 문항 자기소개서 분석입니다. 네,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 혹은 신기술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여러분들 부제 독창적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지 말고 은행 앱 서비스 현황 조사에 집중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호플로입니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즘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뭐 무리하지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제 뭐 댓글이나 이렇게 요청 주시면 그거를 그냥 제작하는 걸로 제가 재미있게 하는 게 되게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어쨌든 취업 준비생 분들한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IBK 기업은행은 당연히 뭐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자, 1번, 4번 제가 말하는 이제 자소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순서를 뽑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원 동기랑 비슷할 정도로 이 5번 문항에서 가장 그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이 당락이 좌우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번 문항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작성해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5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함정, 이 독창적이고에 있습니다. 앞에 펼치세요. 자, 이 문항들을 이제 뭐 하반기 때 지금 공고 많이 뜰 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쓰고 나 여기 진짜 가고 싶은 마음에 이 독창적이고에 대해서 머리를 막 지적전해서 쓰는데 그 얘기가 산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천자 안에. 근데 독창적이기만 하고 이게 실제로 그 잘 적용돼서 잘 어느 정도 이 효과를 날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 문항에서 정말 뜬구름 잡는 독창적인 얘기로만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제 급하게 쓰는 거죠. 왜냐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하반기 때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공고가 많이 뜨는데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내가 뭐 독창적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은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좀 에너지 써 쏟을 수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은 이 독창적이고에 따라서 뭔가 독특한 거를 생각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문항의 내재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은 빨리 없애버려라. 자, 기업에서도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요.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현황 조사를 잘 했는지 실무적인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일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문항만 보면은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 자,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은행 서비스. 그리고 사업.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의 회로가 정지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내용으로 읽다가 결국 본인만의 독창적인 고에 이제 이 단어에 빠질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은행 서비스나 이런 트렌드로 풀어나가는 기술을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최종 면접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압축을 해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호군이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1, 2 중에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자,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를 버려야 됩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는 신기술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뭐 이제
요즘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접목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서는 이제 기술 명칭을 뽑아내는 게 쉬울 겁니다. 뭐 그게 뭐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트렌드라는 거는 뭐 당연히 금융권에 제한 국한된 얘기겠죠. 그리고 근데 금융권이라고 하긴 뭐라지만 뭐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시라. 뭔가 대단한 걸 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런 근거로 이게 이 현황 조사에 이런 걸 추가적으로 했을 때 정말 이런 효과가 나겠구나. 정말 근거를 대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는 문항인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런 걸 해서 이번에 이런 거 아이디어를 내가 뺏어내야지. 이 기업 입장에서 뭐 이런 대학생분들은 신선하니까 이런 아이디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 실제로 이거를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거 추진해 봐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그 관련된 거에서 자신이 지원자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현황 조사를 통한 다시 따라하세요. 현황 조사를 통한 여러분들이 실제 만약에 제가 말한 여기서 이제 앱이라고 했는데요. 앱에 대해서 직접 써보고 그런 현황 조사 해보고 또 신한은행이나 KB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의 앱도 다 써본 다음에 동일한 기능으로 비슷하게 다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여기다 추가하면 좋겠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게 현황 조사고 이게 실무 조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자,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꼬리에 꼬리는 묻는 질문했을 때 대충 나의 그 조착점에서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아니면 거기 안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 자소서 문항 쓴 거에서 독창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현황 조사를 자, 예를 들면은 타 시중은행 앱도 들어가서 써보지 않거나 이 실제로 IBK 기업은행의 앱을 들어가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가가지고 겉에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없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자, 제가 앱이라고 한정을 하긴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이제 채시 중반어 트렌드 지우고, 그러면 신기술 중에서 은행 서비스 또는 사업, 자, 사업을 지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를 현황 조사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평소에 IBK 관심이 많았다고 하신다면 그 사업가 해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실제 뭐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서 이런 사업 분야에 더 맞는 준비된 게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라. 자, 배포 주세요. 신기술하고 그냥 은행 서비스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서비스는 홈페이지 아니면 앱이다.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이 당연히 뭐 최근 5년이나 10년간부터 모바일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은행 서비스 중에서도 앱 관련된 서비스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은행 서비스 관련된 거에 이제 앱으로 제가 기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IBK 기업은행 앱을 바로 종류가 뭐뭐 있는지 다 정리를 해서 그 앱에 들어가서 이 실제로 고객이 이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네? 뭐 아니면은 이게 좀 버려진 앱이네? 아니면 그 중에서 이게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앱이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설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다 기능들을 써보고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타 시중 은행들도 이런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IBK 기업은행 기준 잡았을 때 타 시중 은행들도 이런 앱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먼저 타 은행에서는 이런 신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이 비슷한 IBK 기업은 앱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또 다른 기능을 이 신규를 접목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IBK의 이런 장점을 살려서 내가 현황조사하면 뭐 IBK 기업 은행이 가진 앱의 장점이 나오겠죠?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쓸 때 얘가 현황조사를 하면서 그 IBK 기업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앱의 장점을 쓰면서 타 시중은행에 있는 신기술에 접목된 거를 다시 여기서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신기술 이런 것들을 이 IBK 기업의 장점에 이런 거 접목시킨다면 이런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직접 써보고 이런 현황 조사를 어, 철저히 했는지가 궁금한 게 이 문항의 내재 의도인 겁니다. 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재 의도는 이 함정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고입니다. 자, 당신이 얼마나 우리 IBK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나 사업들에 대해 현황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장점을 뽑아내고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장점을 뽑아내고요. 그 장점에 이런 신기술을 접목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최근 중반의 트렌드를 뭐 이렇게 접목한다면 이런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근거로 설명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인턴이나 대학교 때 이런 프로젝트 통해서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성과를 났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이 있다.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 문항의 전반적인 설득이라 하겠다. 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문항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라고 낸 문항이 아니라 면접을 이제 구조화 면접을 볼 텐데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특히 1차 면접 실무진 팀장급에서 여기서 최고점을 받는 사람은 2차가 그냥 프리패스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 문항은 엄청나게 에너지 쏟아서 조사를 해서 해야지 다른 웬만한 이제 면접 말빨 좋고 이제 1차 면접에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5번 문항에 대한 이제 질문이 무조건 나올 텐데요, 면접에서. 이 문항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했을 때 어정쩡하거나 동착적인 거에 집중해서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업은행에 대한 현황 조사가 되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막 그냥 때우는 식으로 말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준호플로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고 이 사람이 결국 IBK 기업은행의 앱을 직접 써보고 그런 거를 직접 느껴보고 현황 조사를 해보고 앱을 다 다운받아 보고 타 시중은행의 앱까지 다 다운받아서 이런 비교 과정을 하라고 한 이유, 결국 이 문항에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런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제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게 조사가 되면은 자,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읽어 주시고요. 도입에서 저는 IBK 기업은행 앱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여 뭐 어떤 앱에도 어떤 메뉴에 어떤 메뉴에 어떤 기능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추가해서 또 되겠고요. 아니면 어떤 앱에 어떤 이제 뭐 그 메뉴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또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현황 조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이게 100자 이내로 딱 두 줄로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런 방안을 첫 두 줄부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독창적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왈가왈부하게 막 쓴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추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간단 명료하죠. 이런 서비스, 그리고 신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면 짧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나오고요. 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이 신기술이나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를 다시 선정한 이유. 자, 선정한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고 한 150자 정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이유 2가지 정도 타사 사례 예시나 적용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뭐 신기술이 실제로 접목된 사례가 이제 해외 사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이런 신기술을 써서 이런 서비스를 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로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걸 추가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근거, 이게 400자가 돼야 된다. 이게 길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100자, 150자에서 총 650자가 됐죠. 근데 나머지가 300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세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2번 관련된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와 신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베푸시스.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이면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걸 기획했거나 이런 걸 해서 이런 성과 경험도 있다. 이런 거 이런 짧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맡고 이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200자 이내로 자신의 경험 팩트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총 이제 850자가 되나요? 그럼 나머지 100자는 마지막에 내가 이런 실제 3번에서 했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앱에 이런 기능 추가해서 이런 효과를 내보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짧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항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좀 이렇게 버벅였거나 했지만 제가 했던 말들 다 곱씹어서 꼭 이 IBK 기업은행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꼭 그 관련돼서 현황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독창적인 거에 빠져서 뭔가 처음 문항 시작부터 독창적인 거에 대한 문항 그 내용을 쓰려고 머리를 써서 막 쥐어짜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디어나 창의적이고 뭐 엄청 창의적이고 이 독창적인 거를 원해서 쓰는 문항이 아니라 결국에는 뭔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변형돼서 그냥 현황 조사를 잘해서 정말 이런 걸 추가해서 이런 근거, 나름대로 근거까지 되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막 괜히 뜬구름 잡아가지고 막 뭐 나 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 그 친구들 수준에서의 이런 그냥 잠깐 뭐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면접에 그런 걸 써서 갔는데 뭐 자소서도 될지 모르겠지만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툭 내뱉는 사람이네. 자기가 이제 이걸 아이디어 제시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될 만한 이유, 근거 명확하게,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의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타사사례 조사 이런 걸 기반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된다고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실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진짜 사업 계획을 짜봐라 하는 문항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텐데요. 실제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방안만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황 조사였고,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 준호폴로가 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런 결국 현황 조사 잘 해서 내가 그걸 기반으로 자소서 쓴다면 되게 답변이나 이런 게 매끄럽게 잘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강의 만들었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리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댓글로 계속 뜨는 기업들에서 특정 뭐 문항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원하시면 남겨주시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은 목표기업 일사입니다. 감사합니다.